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어제 오리아나 연구원이랑 이제 우리 뭐 조직 관련 일로 협의하기 참 힘드네 나도 요즘. 지치는 것 같아. 내가 리더랑 오래됐으니까 막 내부적으로도 일도 많고 오늘 마십시오. 우리 주한모 PD도 아침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내 전화도 씻고 농담이고 그냥 날씨도 덥고 나 내일부터 쉬어요. 그래서 지금 쉬려고. 축하드립니다. 다 귀찮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내가 누가 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본 종목 있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전화해서 장기전은 괜찮겠죠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전화 줘가지고 뭐 지호야 잘 지내니 갑자기 있어요. 예, 오늘 잘 지내시죠? 했더니 그 어떠니? 장기적으로 괜찮겠지 이러버렸는데 당연히 괜찮죠 했는데 뭐 한두 달은 고생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맞는 거지. 네. 그냥 참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어와서 주리 분들은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쟤들은 왜 이렇게 맨날 안 좋게 얘기하지 하실 것 같은데 또 주식 싸고 이럴 때 되게 좋게 얘기하는 곳인데 그냥 올해 시장이 참 지치게 하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뭐 회사 내에서 뭐 투자인업 보충에서도 일이 많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더워? 나 점심 먹으러 나갔었는데 안 나갔었죠. 저 차 타고 다녀와가지고. 숨 막힐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30도던데요? 그래요? 네. 이미? 사무실도 그렇게 덥다며 요즘. 사무실도 덥습니다. 에어컨이 중앙 방식이니까 그런지 하고 그래요. 이건 힘내세요. 뭐 그런 건 없는데 갑자기 그래서 남편분이랑은 저녁에 같이 산책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 연습 같이 멋진데. 하고 그래요. 맛있는 거 해먹고. 확실히 결혼하고서 오리나 연구는 더 뭔가 편안해 보여서 되게 결혼 잘한 것 같아. 주얼 PD가 극렬히 빠르게 얘기하는데 알았어. 그래요. 하여튼 나는 내년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로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은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여행 가야 되고 뭐 유통 쪽도 좋아 보이고 나 화장품도 많이들 늘어날 것 같은데 막 이것도 다시들 많이 힘들게 하네. 오늘 유통 화장품 프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페이지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랑 화장품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저희 탑픽은 현대백화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2분기 실적이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림 2번에 나와 있듯이 6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3포인트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리고 MOM으로 그러니까 매 달을 거듭할수록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 때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달이 4월 달이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굉장히 깊게 있는 분기가 이번 2분기라서 이번 4차 대유행 이전까지는 사실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이랑 그림 3번을 같이 보시면 사실 이번 4차 대유행 때문에 4단계로 올라가면서 7월은 어쩔 수 없이 좀 단기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반기가 이제 유통업체들의 보통 성수기입니다. 뭐 휴가 시즌이고 연말이고 쇼핑 시즌이고 그리고 또 겨울 옷들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장 매출액이 크게 잡히는 분기인데 근데 지난해 의류 소비가 급감을 했었고 거기 월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월마다 더블 디짓으로 매출이 그러니까 의류 소비가 하락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의류 쪽이 올라오고 있고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번 4차 대유행 이후에 좀 코로나가 안정화한다면 4분기는 여전히 소비는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7월 달에 그 트래블 버블 시행 얘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어제 저녁에 예약했어요. 8월 달에 맞는 걸로. 8월이요? 넌
그래서 그래. 저희는 언제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네. 그쪽 세대가 네, 저희는 거의 못 맞아. 남자분들은 좀 맞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식사하거나 뭐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 전하면 백신 맞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참 남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이제 심리 개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기가 좀 지나간다면은 하반기 때는 이제 이쪽으로 쏠릴 거라는 거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행 재개가 되면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면세점이 돌아오는 거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으나 지금 보시면 4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여행이 또 두세 달 전에는 예약을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실 올해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 준비하는 그런 카페 정보 카페들 보면은 3주 전만 해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여기도 다시 여행 갈 생각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예. 그래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몰디브 계획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갈까요? 이런 분들이 정보가 많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4단계로 올라가 버리니까 결혼식 자체도 지금 49명밖에 못 부르는 상황이고요. 하객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됐다 보니 면세점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소비는 결국에 백화점이다. 이번 하반기도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류 쪽이 소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가을 겨울 옷을 거의 못 샀거든요. 안 샀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마진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분기다. 이렇게 아까 심지연연구원이랑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팀장이랑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의류가 전반적 레벨은 올라오는데 이렇게 막 속도는 약간 둔화되는 건데 나는 사실 의류는 나쁘게 안 보거든요. 다른 제조업들은 피카옷이 가격 전가가 만만치 않은데 의류는 생각보다 뭐 원가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지 않나? 의류는 백화점에서는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와 대비해도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 의류랑 여성 자파 쪽은 지금 2019년도 대비 거의 플랫까지 올라왔고 남성 의류는 2019년도 대비 한 7, 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복은 보여지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계속적으로 좋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의류 소비의 반등이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백화점은 명품이랑 가전이랑 식품 쪽이 지금 강조할 수 있는 MD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의류 소비가 백화점에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6페이지에 보시겠지만 5월 달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빠졌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쓸 법한 돈들을 이제 다른 곳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이제 몰리면서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형마트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못 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베이스가 좀 높아지는 부분도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2, 3분기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가도 저희가 코로나 다음에 좀 올랐었는데 근데 그림 4번에 보시는 것처럼 5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매 주말마다 비가 왔었고 실제로 5월 달에 비가 온 일수가 31일 중에서 14.4일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은 많이 안 오지 않았나?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요? 네. 요새 안 온 거보다 장마철. 네, 요새는 갑자기 너무 덥고 이래서 스콜성으로 오는데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이 14.4일이라는 일수가 50년 만에 제일 많은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비가 왔던 달이었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좋아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이 약간은 좀 미진한 부분 때문에 BGF 리테일은 플랫 정도 매출 성장 기록한 것 같고 그리고 GS 리테일은 포스터 그 이슈 논란 때문에 마이너스 로우 싱글 정도 매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아직도 계속 보따리상 위주의 매출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리오프닝 때문에 화장품도 같이 얘기 나왔었던 게 면세점 매출액의 결국 품목으로 봤을 때 85% 이상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면세가 돌아서면은 화장품도 같이 수혜를 마스크 벗으면 색조 화장도 될 거다 뭐 이런 거. 입술도 지금 바르면 마스크에 묻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못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활성화 된다라고 봤는데 약간은 올해는 좀 지연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 5월 달에는 일단 화장품이 좋긴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왜냐하면 6.18 중국 쇼핑 페스티벌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물량 축적을 위해서 보따리 상품들이 많이 가져가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5월 달 지금 매출 거래액 YOY로 26%가량 증가를 해서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6월달, 7월달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대유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좀 특이사항이 작년에 코로나가 안정화됐던 시기가 중간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 거래액은 계속적으로 MOM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게 뭐 코로나가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고착화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먹고 그냥 온라인 주문하고. 중국에서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게으름 경제라고 해서 난런 경제라고 뭐 새우 껍질 까주는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그러니까 귀찮은 거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배달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택배 시장 물동량이 지난해 2분기 때 엄청 좋았다 보니까 코로나 극심했기 때문에 베이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한 10%가량 증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5월에 사회적 합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좀 용납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대한통운은 5월달 기준으로 한 90% 이상 다 인상을 단행을 전가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단가로 봤을 때는 지금 퍼센트로는 한 11% 정도 기존 대비 판가 인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분기 실적의 반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궁금해하는 게 현대백화점 말씀하셨지만 네. 롯데, 신세계 이런 그룹들이 여러 가지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주가를 보면 이렇게 주가의 우호적인 꼭 반영되진 않더라고요. 그 뉴스 플로우들이. 어떤 뉴스 최근? 뭐 신세계도 뭐 뉴스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그냥 이렇게 회장님 동정도 그렇고 별로 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우량주니까 네. 신세계 같은 것들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뭐 좀 돌아서다가 말긴 했지만 어때 보여요? 이게 유통. 먼저 이제 롯데쇼핑은 지금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게 이제 명품 비중이 경쟁사 대비 낮은 편이고 이거를 확장시키기에도 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백화점은 일단 플러스지만 근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트는 제가 아까 대형마트 업체 자체가 약간은 쉬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온라인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선점은 조금 속도는 느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롯데쇼핑이 아무래도 컬처웍스, 그러니까 시네마 부문이 같이 연결로 또 잡히다 보니까 여기서 몇백억씩 또 까먹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워낙에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 실적에 좀 부침이 있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그러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온라인 쪽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인데 이쪽은 럭셔리, 패션 뷰티, 그리고 하이마트를 필두로 해서 전자제품, 그 다음에 식료품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전문몰 형태로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존 거랑 다른 게 그런 막 몰도 만들고 하는데 라는 거죠. 네. 우리 이커머스들 성장이나 뭐 이런 주변 커지는 게 더 커지니까 네. 신세계도 뭐 쓱배송도 막 나는 많이 쓰지만 우리 집은 마켓컬리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마켓컬리도 쓰는데 쓱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이렇게 뭔가 유통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평가는 좀 인색한 느낌?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섹터 담당자로서 항상 그런 게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퀵커머스다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지금 인랩스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없는 거죠. 맞아. 네, 그 고민이 그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유통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 시장이 되게 커지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쵸. 다들 장외에서 이제 맞습니다. 막 플레이를 하려고 네. 하니까. 그래서 또 퀵커머스는 또 이륜차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거 익스포저가 있는 또 비상장 업체들한테 오히려 기존 유통업체들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되게 어렵더라고. 유통도 현대백화점이야. 근데 그것도 현실인 게 나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 현대백화점 들려서 지하 들렸다가 가고 그랬었거든요. 더현대 서울이요? 더현대. 근데 안 가야 되는데 한 번 나오니까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잘 안 되는 매장들은 어떻게 할까? 더현대 서울은 잘 되는데 신촌 현대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그리고 뭐 롯데가 상암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롯데몰인가가. 막 그때 이제 예전처럼 그런 효과들이 큰 것 같지도 않고. 저 예전처럼 좋은 목에 자리 깔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예, 손님들이 오고 이런 시대가 끝났기 나도 때문에. 오지랖이어서 이렇게 유통시장 오래 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들 하니까 요새는 다 주식하니까 뭐 전화 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너무 자기 회사를 잘하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샀다가 계속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유통업체들이. 왜 그런 거 하냐 물어봤어. 내가 아니 뭐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네. 그 변하는 거에 근데 답답해하는데 그 업체들보다 자기들도 엄청 많이 변했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 잘 모르니까 실제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 유통의 비상장이나 그런. 진짜 많죠. 나 깜짝 놀랐어. 이거를 정리를 해도 그거에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온라인이나 이쪽 이커머스나 이쪽의 규모인 것 같은데 네. 이거에 관련된 불르면 커지는 스노우볼처럼 커질 회사들이 꽤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네, 비상장에 많고요. 네.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대부분 처음에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던 업체들이 거의 90%니까 네, 온라인 쪽을 강화한다 나중에 하더라도 기회 될 때 RA 시켜서 한번 쭉 정리하게 해봐요. 그래서 한번 그걸 다 탐방해서 공식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많더라고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 그리고 굉장히 밸류를 많이 받더라고 요즘 펀딩을 하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을 잘하고 또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자금력이 있었던 업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업체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자리 깔고 있었던 오프라인 업체들은 계속 치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황이죠. 그 업체들은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게 PF가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거 쳐버리고 네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지금 유동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이마트도 이번에 많이 해요. 네, 가양점 매각했고 또 별내점 주차. 이마트 가양동도 꽤 크거든요, 거기가. 네, 그냥 그 주변이 가양부터 뭐 방화 뭐 이쪽 그 마곡 다 연결되는 권이 다 그 이마트인데 그걸 팔더라고. 잘 되지 않았나 거기? 그래서 뭐 지금 이마트도 이베이 코리아를 3.4조를 지금 시총 4.3조 원짜리 회사가 그걸 주고 이제 사니까. 왜 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그냥 뭐 왜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산을 좀 유동화하고 세일즈 앤 릭스백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수수료들 발생하고 이제 그 아이비 쪽에서는 그 딜들이 많이들이 나오는 건 아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마트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 되고 그래서 있고. 리오프닝 되면 정말 한번 화끈할 것 같은 게 난 화장품 같거든. 내 생각에 네, 좀 오버인가요? 맞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벗는 순간 이제 뭐 화장품이 진짜 소비가 폭발할 것 같은데. 폭발이죠. 로드샵도 폭발하고. 네. 그러니까 다 유동이 지금 보면 망해서 증가하니까. 닫은 데도 많고 이런데 관광객들이 오면 이거 많이 할 것 같고 내년 바라봤을 때는 화장품 중에 종목을 잘 골라야겠다 생각이 내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도 한번 좀 자세히 좀. 네, 화장품 말씀을 드리면은 11페이지이고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이번에는 실적일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LG생활건강은 내일 실적이 나오는데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6월 18일 행사가 가장 좀 영향을 크게 줬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4월 달부터 6월 달, 그러니까 이번 2분기까지죠.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 성장률이 YOY로 18% 증가했다 보니까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 상회를 했고요, 여전히.
그리고 LG생활건강 후 브랜드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5등을 기록해서 굉장히 잘한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문이 네. 궁금한 게 지금까지 화장품 수출하면 우리가 중국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리오픈되는 속도가 미국이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유럽이랑. 네. 거기에 우리가 수출은 강하지 않죠. 강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익스포더가 있는 업체는 아모레 퍼시픽이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LG생활 탑픽인데. 그리고 그래서. 리오프닝이 있다면 베타가 가장 큰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모레 G도 이제 국내 로드샵들이 잡히기 때문에 유동인구 회복이 되면은 그쪽도 분명히 테크니컬한 반등은 있을 거고요. 물론 저희는 구조적인 흐름은 이 양극화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 그런 니치 브랜드로 치고 빠지는 그런 상품의 사이클이 되게 짧아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이 몸집이 커서 거기에 그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는 거슬 수 없는 대세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가랑 그런 가격 전가분이 고민이 돼서 이거저거 뒤져보다 보니 네. 화장품은 마진이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원가가 뭐 올라봤자고 네네. 비중이 너무 낮고. 그렇죠. 근데 딱 생각했는 게 이거는 수요가 살면 비용 코스트에 대한 부담 없이 그대로 네. 먹는 구조더라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모레 퍼시픽이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LG생명은 화장품이 딱 꽂혀서 다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들어보고 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LG생명은 아무래도 음료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레진 가격 올라가거나 원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라가면 영양 비용 부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음료랑 생활용품 부분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안 하는데 근데 그쪽이 또 실적에서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기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일본 말이라고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또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이게 싸다가 아니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예 좀 벗어나 있는 업체는 아모레 퍼시픽이죠. 생각보다 원가보다 높은 것들이 제조업들에 의외로 많고 지금. 그러니까 확인한 바로는 CR을 부품 같은 건 CR 엄청 때릴 것 같고 4분기에. 근데 이제 요쪽들은 화장품이 제일 열애 구요시더라고. 의류도 생각보다 코스트 부담이 그죠? 크지 않더라고. 네. 원가 같은 거 올라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면티지만 그 브랜드를 비싸게라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맞아요. 팔리는 거지. 맞아요. 옷의 차이는 뭐 그렇게까지 있는 것 나진 같지는 않죠. 같은 면인데 뭐. 그렇지. 하여간 그래서 이번 6.18 때 아모레 퍼시픽은 뭐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워낙에 큰 행사다 보니까 다들 경쟁적으로 왕홍들, 인플루언서도 섭외해갖고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니스프리 브랜드가 매출액이 조금 안 나오면서 전체 성장률을 좀 끌어내렸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생활건강 중국 성장률은 저희 30% 이상 보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 중국 사업 성장률이 한 자릿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2분기에 좀 쉬어가는 요인일 거고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 화장품이. 아시겠지만 더워서 7, 8, 9월 달 안 바르고요. 그리고 중국 사업도 1분기 때는 3월 8일 여성절이 있고 2분기 때는 6일 8이 있고 4분기 때는 광군제가 있는데 3분기에는 그런 쇼핑 행사가 없어서 좀 쉬어가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LG 생활건강이랑 그리고 코스맥스 수출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베타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지금 실적은 좀 부침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작년에 그 1차, 2차, 3차 확산 때 보시면 확산 때마다 전체적인 소비 금액도 그렇고 뭐 주요 유통업체들 매출 하락폭도 회를 거듭할수록 하락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단계로 올라갔지만 뭐 거리두기를 좀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 보니까 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난해의 모습들을 봤을 때 매출 하락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소비가 또 해외로 못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백화점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둘 다 백화점 좋고 면세점 바닥 찍었고 요거를 공유하지만 펀더멘탈리 개선의 폭이 큰 업체는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면세점이 후발주자라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코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11월쯤 되면은 현대백화점 면세점 BEP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적자 개선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기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있으시면 계속 가져가시고 없으시면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현재 거고요. 올해는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커버리지 종목들은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쵸. 근데 지금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상장에 있는 것들은 당신이 이번에 책도 썼지만 되게 그 아이디어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똑같은 고민인 거야. 유통을 살자니 어떤 이런 것들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고르면 할 게 없는 없죠. 거야. 네. 그게 항상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가졌던 고민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도 좋긴 한데 PS가 10배였거든. 고민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플랜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요즘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아유 뭐 지금 막 치고 갈 수는 없다 했더니 요즘한테 치고 못 가니까 이제 전화지 올 거 아니야 이제 저희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면 내가 이제 말했던 게 리오프닝 가야 된다. 또 이제 짜증을 내는 거지 나한테. 왜또 짜요? 현대백화점 이런 거 내가 맨날 말하다 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들도 다 빠진다 이거야 여행주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3분까지 숫자는 안 좋을 것 같다. 네네네네. 근데 그나마 그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야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 나 느껴지거든 나는 막 이렇게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한두 종목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포트 짜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막 종목들을 갖고서 막 뻗는 것만 보지만 뭐 이런 거지 뭐 임플란트가 좋아요. 다 합쳐봤자 시총이 얼마인데. 맞아요.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지. 그러니까 네. 그거 다 합쳐봤자 시총 얼마인데 뭐가 다 좋다 시총해봤자 이런 고민 속에 있다 보니까 유통도 의외로 현대를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더현대를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이 다 더현대라고 해. 근데 어떤 유통도 참 고민스럽겠어요 어린아이연구원도.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 의외로 이 온라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CJ 대한통을 봐 배달업체가 발전하니까 CJ 대한통을 사겠다 해. 대한통은 또 마진을 못 남기거든. 네. 맞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숫자는 안 나와. 그리고 비싸요. 네. 비싸고 이게 참 이게 장외에서 찾은 장외 그것도 정말 비싸더라 장외는. 상상을 초월하는 밸류를 받고들 맞아요. 있으니 하여튼 제 말은 뭐냐면 쟤들 둘이서 왜 이렇게 신세한테 하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기 요새 만만치 않은 장이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게 느낌들이 오셔야 되는데 참 쉽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길게 이제 우리나라 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의 불모지 위주로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결론은 화장품을 열심히 봐야겠다 생각 내년을 바라보면 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그래 마스크를 벗는 순간 네. 다들 화장을 하겠지만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부터 열리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화장품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우리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참 딜레마더라고. 우리가 네. 너무 중국에 바이어스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오프닝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우리랑 좀 상황이 달라서. 그래 아까 10년 연구원 했는데 네. 하여튼 내수 쪽이 내년 내후 중요해 보여서 저는 네, 또 네. 하고 돈 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간 변화는 많고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될 이슈들은 새로 생기는데 종목이 이제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이 자료 보시면 답답한데. 오래한 연구원이 되게 노력해서 하는 자료인데 파트 2를 보시면 자료는 안 들어있지만 뭐 이저 아래에 식도모에서 여기 뉴스 플로우를 다 적어놔요. 근데 저는 꼭 여기를 봐요. 왜냐하면 지난 뉴스를 한번 쭉 검토를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 저 여러 가지 유통이 왜냐하면 경제의 어떤 심장 같은 거기 때문에 주요 뉴스들을 발췌하고 그 뒤에 보시면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채널별 수출 뭐 다 품목별로. 네. 이거 저는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어떤 분이 뭐 재고 같은 거 어떻게 하시냐고 이거 보고 본다니까요. 이거 보면 아 지금 얘네들 소비 심리가 약간 이렇고 원가 올라왔고 이런 거 다 데이터 차트북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는 게 뭐 엄청나게 저희가 어떤 뭐 예지력이 있어서 이거 오르고 내리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놓고 있고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시총도 딱 보시다 보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그러다 보면 내가 재밌었던 게 국가별 화장품 수출 데이터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놀랬던 게 야,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샤넬, 랑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장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좋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서. 그리고 이쪽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러니까 게 그 되게 옛날에 그 중국 화장품 못 쓴다고 했던 것 네,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는. 되게 그래서 저번에 화장품 용기 회사도 내가 관심 갖게 되고 자꾸 이러고 맞아요. 있는데 네. 쭉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 네, 말씀하셨죠. 네. 그래요. 난 오늘 이거 하고 났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휴가니까 좀 쉬고 와야지. 알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시장도 피곤하고 하여튼 하지만 우리 오리라 연구원은 신혼여행 때문에 행복하죠. 제일 부러워요.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사람이 결혼해서 되게 얼굴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여서 되게 좋아요. 네, 행복해요. 우리 와이프 처음 결혼해서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둘이서 랑종 보러 가. 랑종. 랑종이요? 어떤가요? 엄청 고물이고 막 잔인하고 그런 장면이 좀 있어.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왜 부부가 되냐면 취향이 비슷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의외로 공포물 좋아하거든. 어머, 모르지. 어떻게 여리여리하셔서. 우리 와이프 때 가끔도 정말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 보면서 뭐 시시한데 이랬는데 되게 소녀소녀하신데. 그러니까 내가 놀랐어. 반전의 매력이. 그런 거 좋아해서 우리는 되게 막 엄청 이건 코로나가 있어지만 보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지. 좋은 데서 보신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람 많이 내가 없는 데서. 조건이 뭐였냐.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좌석이 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본 건데 다 공교롭게도 그냥 우리 가족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무서웠어. 더 무서웠겠다. 옆에 하나 각자 앉아서 봤거든. 각자? 억지로 이렇게 보니 이게 더 공포스러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요원 우리 일요원어 분들도 다음 주에 뵐 테니까요. 그동안 잘 시장에서 그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인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예,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